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스케치업 프로 2021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웨어하우스와 위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메라와 애니메이션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카메라 도구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을 우리가 이제 조작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것이 이 범위 확대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범위를 잡아서 확대하는 기능이었는데요. 좀 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요 범위 확대 도구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 위치 지정과 그 다음에 둘러보기, 그 다음에 이동 도구였죠.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마치 사람의 고개를 돌리듯이 주변을 관찰하고 그리고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그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진 후진 그 다음에 둘러보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둘러보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뭐 컨트롤이라든지 시프트라든지 알트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뛰어간다, 달리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둘러보기를 할 때 잘 적용이 되고요. 키보드를 이용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둘러보기 할 때는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둘러보기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장면을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장면 전환과 장면 지연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장면 전환은 이게 책장을 넘기는 속도고, 장면 지연은 넘겼을 때 바라보는 그 현재의 페이지를 얼만큼 바라볼 것인가, 지연 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얘를 높이고 얘를 조정하고 얘는 0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또 연계해서 안개와 그 다음에 그림자 도구를 같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룹과 구성 요소, 그리고 태그와 아웃라이너의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애니메이션의 그 스케치업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단순한 원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또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웨어하우스와 위치 도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하는 집 이란 뜻인데, 3D라는 것이 3차원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전 세계의 스케치업 유저들이 자기들의 어떤 작품들이라든지 본인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모델링들을 함께 이제 무료로 공유하는 곳이 바로 이제 3D 웨어하우스예요. 물론 여기 안에는 그 유료 공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 도구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어떤 지형 데이터가 있어요. 이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그 위치의 어떤 지형을 스케치업으로 바로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치, 그 지역마다의 고도값이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값을 이용해 가지고 지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위치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백무리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스케치업을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3D 웨어하우스와 위치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글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스케치업을 다운로드 할 때 이미 만드셨겠지만 앞으로는 이 구글 아이디하고 굉장히 많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요 도구들이 바로 이제 3D 웨어하우스 요거죠. 얘가 3D 웨어하우스 도구고요. 얘가 위치 도구입니다. 자, 스케치업을 한번 오픈해 보죠. 템플릿에서 건축 밀리미터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학습했었던 카메라는 제가 X 눌러서 끄도록 하고요. 캐릭터도 선택해서 딜레이트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난에 제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가 미리 여기 보면 위치 도구하고 그죠? 위치 도구 요거를 제가 이제 꺼내 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3D 웨어하우스 도구가 이렇게 꺼내져 있습니다. 그죠? 큰 도구 세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이제 3D 웨어하우스 한번 볼게요. 이게 스케치업 2020하고 스케치업 2021에서 좀 달라진 점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의 어떤 형상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나 이 그 3D 웨어하우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레이아웃, 그 다음에 확장 관리자 요 아이콘이 굉장히 그 색깔이 오히려 정반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좀 붉은 계통이었는데 지금은 좀 파란색의 계통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붉은 계통이잖아요. 이 아이콘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콘들만 파란색으로 좀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얘가 이제 그 로그 아웃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로그 아웃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창을 띄웠을 때 사인 인을 해라 라고 이렇게 떴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인 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사인 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아마 이제 구글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3D 웨어하우스라는 이런 창이 검색 창이 뜨게 될 거고요. 모든 카테고리라고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뭐 동물이냐 건축이냐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동물을 눌러 보시면은 동물에 관련된 뭐 동물에 관련된 액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근데 저는 올 카테고리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올 카테고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올 카테고리가 돼 있고 뭐 프로퍼티스 해가지고 파일 사이즈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폴리곤, 그렇게 선의 개수들. 이 폴리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눌러 보시면은 뭐 다양한 라이브 컴포넌트라든지 다이나믹 컴포넌트라든지 다이나믹 컴포넌트는 뭐냐 하면은 다이나믹이라는 뜻은 동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속성값이 특성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 특성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을 이룰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바로 다이나믹 컴포넌트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나와 있네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데스크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각종 데스크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죠? 뭐 여기 보면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데스크. 얘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 데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매트리얼, 재질은 현재 뭐 2개가 들어가 있고 폴리곤의 개수는 뭐 120이다. 그 다음에 파일의 사이즈는 뭐 54KB 다. 모디파이드 데이트는 뭐 언제 만들어졌다 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폴리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리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면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분으로 닫혀진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의 개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뭐
뭐 그냥 선분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닫혀진 선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의 개수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 폴리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링의 어떤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곤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기가 많으면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테일한 어떤 모델링이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폴리곤의 개수가 작으면은 굉장히 단순한 모델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을 스케치업 모델로 직접 로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스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딸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딸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눌러서요. 이번에는 데스크가 아니라 뭐 체어라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의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클릭해서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눌러서 예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Q 눌러서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아까 이제 저희가 체어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였죠?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 폴리곤 아까 이제 영문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한글로 표시가 되네요. 이 폴리곤이 굉장히 많죠. 13,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크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앞서하고 틀리죠? 데스크하고 틀리죠? 4MB 정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뭐 공면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3D 모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3D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사용하셔도 좋은데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된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의해서 굉장히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버벅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모델링의 어떤 폴리곤의 어떤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얘는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위치 도구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치라는 부분을 체크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위치 추가를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창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이 화면을 띄웠을 때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다른 곳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가 여기 위에 있는 이 검색란에 어디를 입력해 볼까요? 수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수원 영어로 SUWON이라고 입력하면 뒤에 KR이 자동으로 붙고요. 코리아라는 뜻이죠. 이렇게 수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좀 산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휠을 돌려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옆에 보시면 확대 수준이 이제 뭐 이걸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지도의 유형은 고해상도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뭐 끄게 되면은 고해상도를 적용 안 하는 게 되는데 얘를 이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급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냥 디지털 글로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그 크기 조절 핀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핀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꽉 차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디테일하게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이제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움푹 이렇게 계곡처럼 파여져 있는 이러한 지형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져오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가져오기 버튼 눌러보면 사이트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라고 잠시 메시지가 뜬 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컬러로 해서 아래는 이제 디드 글로브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R을 입력해 가지고 직접 여기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주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빈 공간이 있네요. 나는 여기다가 뭐 라인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을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건물을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위치 도구를 가져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이제 건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위치 도구에서 가져온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현황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도로 조건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변의 건물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여기는 뭐 공장지대가 있다면, 여기는 뭐 주택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뭐 산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주변의 어떤 현황의 어떤 분석들을 좀 수월하게, 입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 도로에서의 접근성은 어떻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뭐 건축학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디자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뭐 뭔가 설계 과제를 줬을 때 이렇게 스케치업의 위치 도구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뭔가 그 비주얼한 시각화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현황이라든지 대지조사, 우리 대지조사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2차원 평면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있는 이미지 추가 도구 바로 옆에 보시면 지형 토글이라고 있어요. 지형 토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지형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우리가 대지 분석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을 할 때 이런 어떤 입체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지형 토글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더 이제 비주얼한 형상의 어떤 도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 얘는 현재 이제 그 잠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금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잠금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지형 토글을 꺼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샌드박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스크래치. 그죠? 스크래치. 그래서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지금 3000으로 되어 있는데 3000 정도 할까요? 3000은 좀 그렇고 좀 더 커야 되겠죠? 한 2만 정도로 하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 나오네요. 그죠?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한 5만 정도 하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잠금 해제하고요. 그리고 무브로 해서 살짝 위로 올릴게요. Z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얘를 지형 토글을 이렇게 바꿀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Z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탬프가 있고 드래프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 드래프를 이용할 텐데 드래프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가는 게 아니라 밑에 걸 먼저 선택하고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진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리드가 여기에 투영된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지울 거예요. 아래에 있는 스크래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빛난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라는 걸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을 클릭한 상태에서 R을 입력해서요. R을 입력해서 적당하게 제가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P를 입력해서 돌출을 이렇게 쭉 시켜주고요. 3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도록 할 거고요. 여기를 또 살짝 이렇게 겹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까요? 자,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얘를 이렇게 쭉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교차면이라고 있어요. 교차면을 이용해서 모델 사용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잠시 기다려 보면은 여기 있는 지금 파란색의 어떤 바운다리가 해제될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교차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룹과 그룹 또는 구성요소와 그룹,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교차되는 부분들을 절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차면인데 종종 사용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라졌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분해를 할 거예요. 분해. 자,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지형은 다시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통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깔끔하게 여기 있는 지형 콘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보통 설계를 건축 설계나 아니면 실내 디자인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콘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컨테오리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콘타라는 것은 지형을 말하는 거죠. 지형.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우리 우드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형을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이 스케치업,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지형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에 가셔서 평행 투영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 있는 위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의 바운다리가 보이실 텐데, 이게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게 측면을 누르세요. 그리고 측면을 누르시고 나서 확대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 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 우리가 이발을 하듯이 그 머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놔둬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 이제 콘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형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지형을 만들어 가지고 3D 프린터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래를 조금 더 줄일까요? 이 정도를 이렇게 해주면 보다 더 입체적이고 보다 시각화된 어떤 그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시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얘를 그룹으로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나는 뭐 건물을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치 도구까지 이용해서 그리고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보다 이제 두께감이 있는 지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3D 웨어하우스와 위치 도구에 살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특히나 이제 위치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지도들을 다 검색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현황 파악이라든지 대지 조사 분석까지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조금 팁을 드렸던 게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지형까지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조금 더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일에 내보내기 가보시면은요, 3D 모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 여기 STL 파일 형식이 있어요. STL. 얘로 내보내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3D 프린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그러니까 3D 프린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원래는 중간 단계를 거치거든요. 슬라이싱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는 이 STL 파일을 기본적으로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루비라는 것은 스케치업에서 플러그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러분 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근데 플러그인은 굉장히 많아요. 스케치업은. 스케치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 기능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 그 루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